자, 이번 강의는 경락, 예전에 경락의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경락에 각각 경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 경락이 관련된 어떤 치료, 그거에 관련된 어떤 장부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태음 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태음 폐경락. 이 수태음 폐경은 이 안에 그 비밀이 있어요. 폐라는 것은 오행상의 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금. 그리고 괴상으로는 간산에 해당됩니다. 간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태음의 태음은 습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음 습토. 습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태음하면 습토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습토에 습은 택계와 같거든요. 그래서 괴상으로는 태고, 연모택자. 습과 택은 물과 같은 걸 의미하죠. 습한 기운. 네? 연모택자. 그래서 태음습토에는 태음계에는 택계다. 그래서 괴상으로 제 예전에 그 설명을 해드렸을 때 여기서 하나 써드릴게요. 음계, 이건 반복되는 거지만 예전에 강의했던 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두 개는 음계라고 했어요. 그때. 그쵸? 그리고 하나로 된 것은 양계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제일 위에 괴상은 태라고 했어요. 택계. 두 번째 음계는 리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음계는 손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계에서는 제일 위에는 간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계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진계. 그래서 태리, 손, 간감진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에 관련된 그 괴상이 경락으로 가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폐의 그 오행산의 금의 간사는 잘 보세요. 간계는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간계라고 했죠. 밑에는 이제 음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간계거든요. 자, 그 다음 태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계라고 있죠. 태는 어디 있죠? 이것도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음계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택이죠. 간산은 이게 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계상과 요 계상이 합쳐져서 택산 함께다. 이 함께 해당되는 거예요. 함께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택산함이라고는 그 68개의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락은 괴상의 주역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수태음 폐경의 그 경락의 책을 보면 이게 이제 혈자리는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11개 혈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수태음 폐니까 폐 질환만 치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괴상의 경락의 수태음 폐경이 택사남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폐에 관련된 물론 치료를 하지만 에너지의 흐름의 상태가 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택사남의 함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함은 원래는 결합하다. 결합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이나 감정을 느끼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는 함께는 교감 또는 교감은 호흡을 하겠죠. 호흡. 그 다음에 또 호흡하면 화합이 되어 있어요. 화합.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결합.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할 함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이 함은 넉넉하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경락이고요. 부유하다. 부유함. 그 다음에 또 부유하니까 여유감도 있겠죠. 여유감.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안락을 준다. 안락을 주는 경락이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수태음 폐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무너지거나 또 너무 과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이제 질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상이냐면 예전에 제가 채용술이라고 해서 그릇을 아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그릇. 이 그릇은 채다.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이 그릇은 변함이 없이 만들어지잖아요.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데 여기에 뭘 담냐. 그래서 용이다. 또는 질이다. 용을 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 또는 채를 형이라고 하고 용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형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강의에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수태음 폐경은 어떤 형상을 가지냐면요. 폐는 산이라고 있잖아요. 산.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게 산이라고 그림을 잘못 그렸죠. 이게 산이라고 하면, 여기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연못. 그래서 이 연못의 변화에 따라서 산의 채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형상은 우리가 백록담이나 천지연 같은 그런 형상이다.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서 수태음 폐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치 산 위에 연못이 마치
이 산을 적셔준다 이런 느낌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함께는 결합이라는 것과 감각의 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녀 간의 그 감동, 감정, 감흥, 또 성교, 이거와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감흥하고 화합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은 그런 에너지의 경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연못이 철철 넘쳐서 산을 적실 정도로 연못이 막 철철 넘치면 뭐 하겠어요? 많은 거죠. 그거를 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음 폐경이 실한 상태가 어떤 상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연못에 물이 바짝 마르면 뭐예요? 허하다. 그래서 이 산에 연못이 말라있는 상태를 수태음 폐경의 허상태라고 하고, 연못이 철철 넘치는 상태가 실한 상태다. 이런 그 상태를 이해를 하면 이제 그 침을 놓을 때도 그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태음 폐경이 철철 넘치다. 실증이라고 했죠? 실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경락에 대한 어떤 그 실증을 검사하는 게 요즘 경락 진단기, 뭐 양도락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그 진단상에 그 진단 기기 중에서. 그래서 실증이 나타난다. 또 예전에 제가 그 맥상을 설명했죠. 맥진상에 수태음 폐경이 실증 상태가 나타난다.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실증으로 진단이 되면 대부분 이 그 수태음 폐가 실한 사람은 기백이 있어요. 기백. 자신감이 있죠. 기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태음 폐경이 실한 사람은 지적으로 우월한 상태, 즉 1등 의식이 있어요. 항상 1등 의식 상태. 자신감이 아주 그냥 좋죠. 그래서 지적으로도 우월한 상태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허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백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기백이 없으면 사지가 무력한 거예요. 이게 허증이거든요. 사지가 무력하다. 실증은 기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질병으로는 이게 실증 상태가 과하면 우리가 습하기 때문에 담을 꼭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으로 해서 어지럽다 해서 담은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실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습이 많으니까 비만 할 수가 있어요. 비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만으로라는 질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폐로 말하면 비만자의 천식을 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이 많기 때문에 사지 관절에 물이 많이 이렇게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아파요.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백호가 마치 관절을 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배고픔 질환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군데군데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혈관에 안 좋은 물질이 낀다.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담음이다. 담음증의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폐실증이라는 건 뭐냐면
적절하게 수태음 폐경에 태음 수토가 적절하게 있으면 질환이 안 걸리는데, 이 실증 상태가 돼버리면 이런 질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태음 폐경의 에너지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증 상태에서 허증은 반대라고 했죠. 이 반대는 아까 기백이었기 때문에 사지무력증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백이었기 때문에 뒤로 뒤로 처져 있는 그런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꾸 뒤로 가 있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관형찰색 중에서 눈 흰자위가 실핏줄이 생기는 사람은 수태음 폐경이 허한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비만자인데 이제 마른 자, 마르겠죠. 수위 없으니까 마른 자가 많겠죠. 이 마른 자의 이제 호흡기 질환, 특히 이제 코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비병, 축농증, 마른 자, 수태음 폐경이 허하면 말라 있으면서 코 질환이 오는 사람, 축농증이나 또는 뭐 주사비 같은 경우도 코끝이 빨간, 술 먹으면 빨간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주사비라고 하거든요. 주사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죠. 주사비. 주사비. 이것은 딸기코. 네? 이런 것은 수태음 폐경의 허증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피비라는 게 있거든요. 피비. 이것은 아무런 가렵지도 않은데도 뭐가 그 몸속에서 벌레 기한 것처럼 슬금슬금 스물스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피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 뭔가 건조감이 있기 때문에 피비 증상이다. 그럼 수태음 폐경이 허증이구나. 자, 그러면 실증과 허증이 구별이 됐으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절하면 관계없는데, 그 치료 방법은 예전에 그 경락이라는 것은 상호 균형이 깨어진 상태, 마치 시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소. 네? 자, 그 시소가 같다고 한 것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균형된 상태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시소가 똑같았으면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겠죠. 이건 무거웠고 이건 올라가고,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되면 이제 허실 상태가 이제 판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건 허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법을 써야 된다. 실한 것은 사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경락은 보법과 사법이라는 그 신법이 있어요. 물론 약도, 한약도 보하고 사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도 수태음 폐경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귀경약을 써야 그 환자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으로 들어가는 약을 쓴다. 그래서 귀경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의 에너지를 알면 침뿐만 아니라 약도 거기에 관련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자, 그러면 수태음 폐경에 관여하는 경로는 참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경락의 비밀에 대한 강의에서 수족이라고 했어요. 항상 수족으로 생각해서 족, 양명, 위경이 있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수태음 폐경이 약해지면, 아니, 실하면 족양명 위경을 건드려주면 돼요. 쉽게 말해 족양명 위경의 에너지로 바꿔주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많으면 말린다는 뜻이에요. 이 족양명이라는. 그래서 양명, 말을 조자, 양명 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습이 많거나 그러면 족양명 위경, 만약에 비만자에 관련된 질환이다 그러면 항상 족양명 위경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경락 에너지의 변화로 침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혈자리의 그 방법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간략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이 경락의 수태음 폐경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택산 함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이게 왜 족양명 위경이 왜 반대로 되느냐. 아까 택산암이라는 것은 태음수토의 그 괴상이 어떻게 됐죠? 항상 이게 용이에요, 용.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태음수토 택계라고 있죠. 택계예요. 그 다음에 이 펜은 금이라고 있죠. 그래서 금은 간산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두 개 이렇게 돼서 이게 산계예요. 간산. 네? 그래서 택산, 함께다. 이 함이에요. 그러면 이걸 괴상을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게 족양명 위경은 사실은 조금이기 때문에 이 금은 간산이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하나로 그리고 하나를 두 개로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건 하나니까 두 개로 그리고 이건 두 개니까 하나로 그리고 요거 하나로 그리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산이거든요. 간산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택계예요. 태택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명칭을 하냐면 산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 이렇게 해서 산 택.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산택 손께다. 그래서 족양명 위경은 산택 손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예요. 아까는 산 위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 걸로 되는 것이 수태음 폐경이었으면, 이것은 연못이 밑에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거에 산의 변형에 따라서 이 형상이 바뀌는 것을 산택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산택손의 이 성질은 수태음 폐경과 족양명 위경을 마치 시수 역할로 해주는
그런 경락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명 위경을 잘 다스리면 수태음 폐경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조경명 위경의 질병이 있으면 수태음 폐경을 건드려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수태음 폐경의 혈자리가 11개라고 했었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니까 11개 혈자리를 모두 다 11개를 다 꼽으면 폐질환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경락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폐질환을 치료하는 11개 혈자리가 아니라 조경명 위경을 건드려주는 혈자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다른 경락을 치료할 때도 이 11개 혈을 선택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침치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의학에는 이 두 개의 폐경과 위경이 서로 상대적인 경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서로 상통하는 경락이 있어요. 상통의 에너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에 폐병이 걸렸을 때는 방광을 청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폐병이 있을 때는 방광을 청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는 수태음 폐경의 실증 상태가 습이 많잖아요. 그러면 방광을 뺀다는 뜻이에요. 수분을 빼준다. 이건 직접적인 물을 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상통관계다. 만약에 병이 걸렸다, 예를 들으세요. 방광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것은 청폐시켜라는 말이 있거든요. 폐를 청하라. 그래서 상통관계예요. 이것은 상제관계라고 할까요? 상제? 서로 통제하는 상제관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상제관계. 이것은 상통관계.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사실은 이 경락이 괴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혈자리, 11개 혈자리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경보사, 무슨 자체의 경락에서 보사가 있고, 또 사암침법에 이제 침법이 또 따로 있고, 이것이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굉장히 부위에서 넉넉해서 여유감이 있다.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안락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나태해진 것보다도 뭔가가 이제 비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문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덜어주기도 하고, 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보태준다, 이런 개념이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걸렸다, 폐병이 걸렸다, 그러면 수태음 폐경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폐 질환이 걸렸다 하더라도 형상, 상이 어떤 경락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냐.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경락의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한의학을 침치료 하는데, 또 한약의 규경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락은 에너지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제가 이제
임상 예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상.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 일이에요. 임상을 했는데, 어떤 그 부인이 말을 못해요. 말을 전혀. 그 대신 정신은 조금 똑똑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뭐 유명한 병원, 대학병원 또 가보고, 이제 뭐 MRI, 뇌 문제, MRI, CT, 뭐 영상진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 부인이. 그런데 우연찮게 남편분이 이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하게 돼서 자기 부인을 데려오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말을 안 하고 전혀 말을 못한다. 그러니 병원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처음 말을 못하게 된 그 상태,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고 이제 물어봤죠. 오래됐죠. 이분이 뭐 대학병 다니고 여러 병원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분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 노동, 그러니까 페인트 작업이나 여러 가지 벽지를 하고 막 이런 어떤 노동을 하시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가까운 동료가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약조를 하고. 근데 이 그 동료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 굉장히 힘들게 번 돈. 20년 전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가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빨리 좀 갚아라. 그런데 그 빌려간 분이 못 갚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돈 귀하게 힘들게 번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 하니까 말문이 막힌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또는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수태음 폐경을 설명해서 임상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이 말문이 막혔다,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MRI나 CT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말문이 막혔는지. 그때 이제 이 경락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형상인지.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선은 이분을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남편분하고 몰래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에다가 미안하다고 이자까지 해서 통장에 입금을 해놔라. 부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태양한수라는 에너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차가운 에너지가 확 생기면서 기가 막혔기 때문에 제가 침을 주는 것은 소음, 군화, 따뜻하게 심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태음수토, 아까 그 산 위에 그 넉넉함이 연못이 싹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태음수토, 폐경을 다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에너지와 그 습을 주관하는 안락함, 응? 여유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한약에 관련된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의 이자를 줘서 부인의 통장에 넣어놓고 남편이 그분이 갑작스럽게 돈을 갚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문이 막힌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겪었던 임상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다 뭐 말문이 막혀서 뭐 말을 못 한다거나 그게 흔하진 않죠. 근데 이 한의학이라는 게 참 어떤 현상이나 상을 보는데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태음 폐경을 설명하면서 임상의 예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상을 판단하고 침을 놓고 경락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 원인을 치료하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수태음 폐경,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 택사남께는 여유로움이나 안락함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잃어서 슬픔이 생기거나 재산을 다 탕진했거나 그럼 여유가 없잖아요. 자식에 대한 슬픔, 재산을 탕진했던 슬픔 때문에 이 택사남의 택이 다 말라버리거나, 그러면 어때? 제가 극한 상태, 너무나 극한 상태로 가면 슬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태음 폐경 폐에 슬픔에 관련된 폐암이 걸린다라는 것을 암의 비밀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암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암이라고 해서 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의 발생이 경락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수태음 폐경이라든지 조경명 위경에 대한 치료에 상징적인 경락 에너지의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한의학이 놓는 침의 원리입니다. 아픈 데를 침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자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통증에 관련된 원인은 에너지의 흐름, 아까 제가 백절풍이라는, 습이 많아서 백호풍이라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수태음 폐경에 대한 관련된 침을 놔야 된다, 조경명 위경에 대한 침을 놔야 된다는 이유가, 백호풍에 관련된 관절의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습한지 양명 조금 마른지 그 에너지의 상태에 평형 상태가 깨어 있는지 이거를 알고 침을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태음 폐경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경락이 태동이 됐는가, 그래서 약간 강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다음에는 상대적인, 조경명 위경을 알아야 수태음 폐경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경명 위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너지가,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